안녕하십니까. 월드컵 타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한번 올릴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너무 바빠서 올릴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차도 새로 이제 도색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도색을 하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 원하는 만큼 퀄리티가 나오진 않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이렇게 도색이 마무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에 그릴 부분인데요, 티그니 그릴 자체를 지금 조립을 안 했어요. 그리고 BMW 마크도 아직, 엠블렘 마크도 아직 조립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페인트가 단단하게 붙지가 않아서 괜히 끼다가 먼저 번에 한번 끼다가 기스가 나가지고 다시 색칠을 다시 해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페인트가 이제 단단하게 붙고 나면 이제 그릴로 이렇게 해서 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충 이렇게 올 도색을 했습니다. 이제 겉대기만 했죠. 안쪽은 뭐 안칠을 하지도 못하고 거칠만 이렇게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몰딩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몰딩은 색으로 다 했어요. 색으로 다 갈고 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아주 그 시골이 돼서 차를 맡기기도 참 아주 힘들고, 그리고 이제 실 자체가 그래요. 썩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칠은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우리가 사고 나면 그냥 하는 정도의 수준. 그렇다고 뭐 작업하신 분들이 영 엉터리를 했다 할 수는 없는데, 조금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는 듯해서 조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대로 그냥 아쉬운 데는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지금 타이어도 이제 새로 좀 갈아야 되고, 휠도 지금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먹은 데가 많아요. 먹은 데 말고 뒤쪽 휠은 특히 조수석 뒤쪽 리어 쪽 휠이 깨져가지고 가보니까 이제 용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휠들을 새로 샀어요. 새 건 아니고 중고로 샀는데, 도색을 다 입혀서 다시 이렇게 타이어를 새 거로 다 갈고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동영상이 늦어진 이유는 이 부분이 잘 까져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위에 그 문하고 아래 문이 닿는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닿진 않아도 이제 고무가 여기 닿아요. 그래서 여기가 잘 따라서 이제 녹이 타고 있었는데, 녹 다 제거하고 클리어만 그냥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색을 다시 발라서 마지막에 투명 올려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는데, 작업하시는 분이 물론 바쁘죠. 우리나라 정비공장 꽤 바쁩니다. 근데 좀 자기네가 이걸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돈만 보지 말고 좀 장기적인 어떤 그런, 나는 그게 작업하시는 분들 전문성을 살려서 좀 신경을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렇게 이제 작업이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 정도 남았고요. 청소를 해야 깔끔하게 해서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차를 지저분하게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차가 청소가 잘 안 돼 있으면 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 좀 안 된 데가 좀 있어서 청소를 한번 싹 하고 이렇게 좀 타고 다녀야 될 것 같고, 티그니 그릴 자체가 지금 주문을 해놨어요. 자, 티그니 그릴 오지가 않아서 저 앞에 본넷이 조금 더 견고하게 바른 다음에 그릴 작업을 해서 완성할 생각입니다. 아유, 저도 이제 차를 세 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차이 다 중고차예요. 저기 앞에 있는 S6, X5, 여기 있는 239 i, 예, 요 520i, 예, 239 520i도 중고로 다 가져온 차예요. 요거는 정말 좀 뭐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싼 가격인데, 이 차 전주분들이 나름대로 잘 탔다고는 보는데, 세월이니까 아무래도 완벽하게 관리는 안 됐지만 그래도 뭐 정말 승차감이 좋은 차입니다. 명차고요. X5는 승차감 보통, 근데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그 엔진 특유의 사운드 때문에 정말 이 차가 좋다는 느낌이 들고, 또 SUV다 보니까 사륜도 되고, 그래서 그냥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멋있는 것 같고, 이 시절에 이 시기에 이런 차들이 만들어져서 많은 고객들이 이 차를 타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한 자동차, 특히 BMW의 한 역사의 획을 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도색을 마치고 오늘 차를 찾아왔어요. 근데 한 3, 4일 전에 차를 찾아왔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그릴 조립하는 과정에서 본넷이 까지고, 또 뒤쪽에 뒤쪽 리어 트렁크 쪽에 고무 바킹이 닿는 부분이 까지고 해서 그 마무리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다시 도색을 해달라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한 3, 4일 정도 늦어졌는데, 차는 이렇게 이제 도색을 해서 타고 다니면서 가꾸면서 타면 좀 더 수명이 좀 연장이 되는 것 같고, 엔진이나 다른 메인테너ンス또 하체 부분은 오일을 갈 때나 아니면 이제 뭐 정기 점검할 때 이럴 때 한번 봐서 이렇게 한 번씩 또 손 볼 거 있으면 손을 보고 하는 게 맞겠고, 요즘 전기차 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기차, 물론 시류는 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되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또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시대적인 요구사항이 전기차, 친환경차로 좀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전기차나 이런 부분이 상용화돼서 막 사람들이 쉽게 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아마 대중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이 내연기관차 이제 마지막이죠. 제가 갖고 있는 차들이 S6, X5 두 대 다 이제 4기통인데, 저기 4000cc 8기통입니다. 예, 4000cc 8기통인데 이제는 이런 차들이 이제 앞으로는 저 나오진 않겠죠. 여기 있는 이제 239하고 요 S6, X5, 요 차는 자연흡기 차입니다. 터보가 들지 않은 자연흡기 차고, 저쪽에 S6는 이제 트윈 터보 가 달려 있습니다. 힘이 좋죠. 힘이 좋은데 X5는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도 매력이 있습니다. 한번 타보실 기회가 있는 분들은 이 차를 통해서 새로운 자동차, 특히 자연흡기 기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만족도, 완성감, 이런 것들이 아마
집약되어 있는 차가 아닐까 이상한데 여기 농촌이다 보니까요 여기 좀 시끄러워요. 예. 트랙타도 많고 경운기도 많고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주차 창고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뚜껑도 덮었고 이제 벽면도 만들고 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제 용돈을 쪼개서 어렵게 이렇게 창고를 지었습니다. 차를 노상에 관리를 하니까 차가 빨리 마모되는 것 같아요. 빨리 녹이 타고 칠도 빨리 가고 그래서 별도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제가 자동차 창고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차고라고 해야 되나? 창고로 해야 되나? 창고로 겸 차고로 쓰는데 되게 좋아요. 여름에 더워도 차를 바라보면서 맥주 한잔 할 수 있고, 물론 맥주가 들어간 상태 차를 운전하면 안 되겠죠? 음주운전 큰일 납니다. 차는 정지 상태에서 절대로 음주를 하고 난 다음에 차를 몰고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안전운전이 최고죠. 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239는 올해 X5 이거 도색하고 차 고치고 한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239는 내년에 이제 올 도색을 한번 하고 하체를 한번 손보고 해서 내년에 할 생각. 이 차도 가져와서 돈 많이 들었어요. 사이드 미러 새로 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무위를 다 이제 엔진룸 안에 있는 이제 고무 호스라든가 이게 다 거의 다 교체를 한 상태고 지금은 이제 ABS하고 그런 쪽 조금 손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다 손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차를 이제 올 도색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검정차나 아니면 좀 유색차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된 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타던 모하비도 2대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은색이고 그 다음에 BMW S6, X5 이상도 더 은색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다른 유색차를 탈 수가 없구나. 탈 수 있는데 꼭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이 그냥 지금 은색차가 사실은 때도 안 타고 좋긴 좋아요. 근데 조금 한 번씩은 검정색 차를 보면 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검정색 차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와서 이 차 X5 가져와서 여기 이제 요거 동그란 담아등가? 아니요, 동그란 담아등이 아니고 길쭉한 담아등 비슷한 건데 그거 빼버리고 LED로 달았어요. 아주 저녁에 보니까 밝습니다. 밝고 가져와서 손본 게 많아요. 손본 게 많고 처음에 이거 어떻게 열 줄 몰라가지고 고생했는데 여기 보면 요 부분 요거 상당히 비쌉니다.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이게 교체 비용까지 해서 한 33만원 정도 준 것 같은데 요게 갈라져 가지고 여기 보이죠? 요 고무가 오래되면 경화가 돼서 그냥 탁 하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금이 가요. 그래서 이거 새로 교체를 했죠. 이게 239도 요쪽에 지금 이게 지금 깨졌어요. 여기서 깨져 가지고 부품이 좀 왔는데 여기 녹을 좀 제거하고 난 다음에 차는 올드카는 녹을 좀 손보면서 타야 돼요. 그냥 타면 차가 녹이 틀어서. 그래서 이제 부품을 새로 사왔죠. 저게 이제 리어 트렁크 리드라고 하는 건데 스위치 부분인데 새로 이렇게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만간에 교체를 할 생각이고, 올해는 239는 그냥 시동만 켜고 그냥 검사나 받고 그렇게 한 해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용돈을 이제 S5에 다 썼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S6도 지금 오일이 조금 새서 오일 부분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새진 않아서 그냥 조금씩 보충만 하고 타고 있는데 BMW 차들이요, 물론 BMW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일이 많이 새요. 그래서 이 오일 새는 이유가 오일 관리를 잘 안 해준 부분도 있고 차가 열이 많이 나요. 고성능 엔진을 갖고 있다 보니 이게 고 RPM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는데 그 열 때문에도 아마 그 가스켓이나 이런 고무류나 부식류가 빨리 망가지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좀 부석부석해진다고 할까? 근데 거기서 이제 틈이 생겨서 이제 오일이 새는데 이 X5도 이제 위쪽에는 전부 다 갈았어요. 가스켓을 다 갈았는데 아래쪽 하단 부분에 또 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내년이나 돼서 아마 전부 다 손을 보고 이제 구석구석 이제 손을 봐서 차들을 좀 깔끔하게 잘 꾸며서 타고 다닐 생각이고, 왜 하필이면 이게 국산 차도 많은데 외제차, 그것도 오래된 20년이 넘은 차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더러 있어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차들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차도 되지만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차들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인 부분, 특히 엔진이나 미션, 그 다음에 이제 차가 견고하죠. 고장이 잘 안 나니까요. 엔진 빼고는. 근데 그 엔진 부분은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왜냐면 관리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매뉴얼상에는 뭐 10,000km 넘어서 오일을 갈라고 돼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7, 8천에서 반드시 합성 오일류에서 좋은 걸로 갈아주세요. 그래야 차가 엔진이 고장이 덜 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런 차들은 주로 열이 많이 나요. 엔진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오일이 이런 것들이 빨리 상해요. 상한다고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리 변형이 돼서 엔진 내부에 좋지 못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7, 8천에서 반드시 갈아라. 그렇게 하고 싶고요.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엔진 오일 값도 비싸지만 내 취향이고 취미니까, 내 취향 취미에 뭐 돈 쓰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겠죠 뭐. 근데 저는 거의 차에다가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차가 고장 나거나 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돈이 엄청 많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연에 어떤 고장을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상구가 문제인데 아침에 첫 시동을 가면 좀 차가 떠는데 그 고무,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 고무 부분이 그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누설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공기가 새는데 그 부분을 갈고 나면 이제 차가 덜 떤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동영상에 그게 또 올라온 게 있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사다가 한번 갈아볼 생각이고, 이상고는 엔진이 정말 좋아요. CK6 엔진인데 정말 부드럽고 조용한데 지금 요 뒤쪽 리어 쪽 타이어, 그러니까 휠 안쪽에 보면 이제 베어링이 있어요. 그래서 휠 베어링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헬기 소리, 이게 오래 차가 달리다 보니까 약간의 그 비행기 헬기 소리 같은 소리가 뚜뚜뚜뚜뚜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허브 베어링인가요? 하여튼 그거를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그 위에는 이제 도색만 깔끔하게 하면 괜찮은 차고, 이 차는 지금 연식은 2002년식이고 저기 있는 저 차도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연식인데 두 개 다 이제 2002년식이다 보니까 연식 대비 이제 뭐 또 키로수도 많이 타고 또 차가 이제 많이 마모가 됐죠. 예, 마모가 됐기 때문에 차츰 이제 갈아야 될 것도 많고 손봐야 될 것도 많은데 정말 이 전 차주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여기 차에다 투자한 게 없다 보니까 물론 영 하지는 않았겠죠. 오일이라든가 이런 건 갈았겠지만 제가 이번에 이 차들을 가져와서 리스토어를 하면서 느낀 점이,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차를 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처럼 차를 아끼고 차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신경을 써서
차의 내부나 아니면 외부 부품들을 신경 써서 제때제때 갈아주는데, 저는 그 모하비 두 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디젤 모하비가 있었고 하나는 가솔린 모하비가 있었는데, 모하비 한 장 꽂혀서 또 두 대를 사서 타고 댕겼죠. 근데 저는 정말 좀 운이 없었는지 몰라도 제가 가져온 차들은 거의 다 보면 수리가 안 된 차들이 많고, 제가 다 고쳐서 이제 팔 때 되면 제값도 잘 못 받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또 그렇게 됐는지, 하여튼 뭐 차를 다 수리해서 거의 팔았어요. 팔고 가져가봐야 그분들이 갈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웬만한 거는 엔진부터 해서 하체 부분 전부 다 제가 다니는 전용 그 카센터에서 기술이 좋더라고요. 그분이 나이도 젊은 분인데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잘 고치더라고요. 그분한테 얘기해서 이제 물론 참 공임이나 이런 걸 많이 아껴주셨지만 제가 또 수리를 하고 나니까 또 차에 대한 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국산차는 뭐 편애하는 건 아닌데 부품 수급이 안 돼요. 오래되니까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품이 없어서, 매니폴드 흡기 안에 들어가는 그 뭡니까 그 고무 비슷한 건데, 그 고무가 두 개, 원래 6기통이니까 두 개가 들어가요. 근데 한 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산도 안 되고, 그 차를 앞으로 고장이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고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국산차 말고 외제차는 좀 어떤가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외제차는 지금도 아주 사소한 부품까지 전부 다 생산이 돼서 출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요 이상구 같은 경우도 그 필요한 부품 이런 게 뭐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다 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20년이 넘은 차인데도요. 그리고 이거보다 연식이 더 오랜 차들도 부품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자동차 강국인 유럽 차들이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조금 그런 인프라가 더 잘 돼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차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모하비하고 이 BMW하고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국산 차들은 아무리 봐도 국산이라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부품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고치기 참 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연식이 오래되고 시간이 오래 갈수록 사소한 부품이 생산이 안 되거나 유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마 차를 좀 제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모하비라는 특성적인 차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다른 차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다른 차들은 별로 타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모하비 쌍용 차들은 거의 탔죠. 쌍용 차들 이런 차들 다 탔었지만 쌍용차는 오래 타지는 않았어요. 한 3, 4년 타고 이제 뭐 팔고 새로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차들로 그냥 이렇게 만족을 하면서 재밌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 차들은 운전하는 재미가 아주 타고납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지만 저도 이제 이 BMW를 타고부터는 운전 재미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차가 가진 매력이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차들로 이제 제 인생을 종지부를 찍을 겁니다. 더 이상 저는 새 차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새 차 타고 다니면서 짜잘거리고 다닐 나이가 아니고 전장께 타고 다닐 나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러니까 뭐 요즘 나오는 차들이 이쁘긴 하지만 글쎄요, 그 차를 타서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보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없고 그저 이런 차들이 오랫동안 잘 보관이 될 수 있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차들보다 예전에 나온 차들이 기계적인 완성도가 더 좋다 보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드카는 문화입니다. 문화고, 이 문화가 앞으로 더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차, 아주 과거의 차를 잘 리스토어해서 자기의 취미 생활로, 그 차에 신경 쓰면 한 가지 재미가 있어요. 다른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놀러 다니는 것도 필요 없고, 차 끄집고 그냥 산으로 들러 다니는 게 전부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편해요. 조금만 욕심 내리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 차는 고쳐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은 취미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고, 사람은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 또 뭐 스포츠나 게임을 좋아하는 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모양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동차를 리스토어하고 오래된 차 타면서 그 감성 느끼면서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고, 일본, 독일, 미국, 유럽 등 이런 나라들은 뭐 지금 리스토어 문화가 우리보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아주 그냥 일반 다반사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유지 관리하고 다니는 게 이제 일상화됐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 제가 처음에 모하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참 그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뭐 그보다 더 오래된 차들도 많이 갖고 다니는 것도 봤고, 또 자랑스럽게 타고 다니는 분들도 봤고, 차를 정말 차답게 타고 다니는 분들도 봤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문화가 계속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도 자꾸 새 차를 타라고만 할 게 아니고, 낭비만 자꾸 쉽게 차 사서 할부 갚는 안 하고 그냥 참, 아유, 몇 년씩 걸리고 가정 생활도 피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차를 타서 싸게 사서 자기 취향에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타고 다닌다면은 굉장히 물자도 줄고 상당히 그쵸? 예, 그만큼 많이 그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익을 보겠죠. 예.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이 없어요. 좋은 차를 타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제 뭐 다 타봤으니까 이제는 이 정도 차들만 가지고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별선 다른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절약 정신 중요합니다. 절약해야 잘 삽니다. 예, 그 노후 생활도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생각 안 하고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재밌는 영상 또 올리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이상구를 리스토어 하는 게 이제 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S6 한번 올도색해서 깔끔하게 한번 해서 타고 다니시고, 그렇죠. 차는 깔끔하게 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